이번에는 인성혼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무인성만 빼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죠. 내가 편인이라면 운에서 정인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인성혼잡이 되는 거잖아요. 인성혼잡인 이 사람들은요, 인생을 참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재성의 현실 상황에서 정인, 편인 두 가지 인성으로 재극인하면서 삽니다. 어떤 곳,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는 편인으로 살고 어떤 때는 정인의 얼굴로 삽니다. 두 가지 인성,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성이 많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단호하거나 명확하지가 않아요. 생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느라고 그렇답니다. MBTI로 보면요. T는 아닌 거죠. F입니다. 좀 뜨뜻미지근하게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울어야 할 때 웃기도 하고요. 화낼 때, 꼭 화내야 될 때, 화낼 상황일 때 참습니다. 만약에 무인성 식신제살이 이 사람을 본다면 쟤는 참 인생을 이상하게 산다. 아우, 답답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고려하고 생각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식신을 잘 못 쓰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과 늘 합의를 보려고 애쓰느라고 그래요. 인성혼잡의 여자가 있다,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편인의 외로움과 그 긍휼함, 그 사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편인으로. 그 남자랑 뭐 연애를 해요.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인으로 보니까 애가 형편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정인으로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남자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요. 그 편인으로 나를 괴롭게, 외롭게 그렇게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혼잡은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 인성혼잡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정도겠죠? 저도 인성혼잡입니다. 제 얘기를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왈칵 이렇게 잘 내십니까? 확실히 네가 잘못했고 그래서 나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될 상황이면 마음 놓고 그 슬픔을 펑펑 쏟아내시나요?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짜 진심으로 화내고 진심으로 울고. 근데요, 저는 인성혼잡인데 화가 잘 안 나요. 즉시 안 나요, 화가. 그 즉시 눈물을 안 흘립니다. 곱씹어 보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늘 뒷북친다고 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명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인성혼잡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속을 좀 알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불이나 예기치 않은 배신, 상대방이 나와 약속을 안 지킨 상황, 내가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 그런 게 닥쳤을 때 그 인성혼잡은 진짜 진심으로 화내고 이러지를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상황이 말이 돼? 막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친구가 있다면 인성혼잡은 그 친구를 부러워하겠죠? 때로는 그게 좋아 보여서 흉내를 내보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화가 안 나요. 화를 그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고 슬픔을 즉각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요. 진짜 부럽다니까요. 인성혼잡인 저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라면 화를 막 즉각적으로 불같이 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뭔 일이 있었겠지.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이 넘어가요.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일단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황스럽고 화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 침착한 채 하죠. 그 상황이나 약속을 올곧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화가 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늘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런 걸 믿지 못해서 그런 충격파가 적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변수가 많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런저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일 수가 있죠. 무슨 계획이나 약속을 순수하게 뭐 그걸 믿고 추진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늘 안 될 경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좀 뜨뜻미지근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뭐 결정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비춰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추진하는 일적으로는 어떤 걸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나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올곧게 자기 발전에 어떤 뭐 수단이나 그런 추진력 이런 건 좀 없겠죠. 인간관계도 일단 그렇습니다. 명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성이 많으면 식상이 좀 조절되고 뭐, 도식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도 인성 혼잡의 좋은 점은요. 어떤 약속이 어그러졌거나 어떤 불이익이 오고 위험 부담이 오고 그러면은 그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안 믿으니까 거기에 전력 투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믿고 손해는 적습니다. 그 좋은 점인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이렇게 크게 실망하는 사람을 보면 좀 사람이 순진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그런 액션이 신선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바보 아니야? 그 말을 혹은 그 약속을 저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아주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보통은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는 사람, 정인들 이야기예요. 인성혼잡적인 측면에서 정인을 보면 그렇답니다. 불끈 화내는 사람이 정인이죠. 펑펑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순수하니까 배신당할 확률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거를 믿고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 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렇겠죠. 선택을 잘해서 전력 투구를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인이 폭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믿어서 순수해서. 최소한 인성 혼잡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인으로 실망하는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인성 혼잡은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편인도 있는 거니까 그 어떤 다른 잘못될지도 몰라. 뭐 이거는 상황이 잘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다른 가능성도 생각하니까 그 폭망하진 않겠지만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단점도 있겠죠. 최소한 폭망은 안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인과 인성 혼잡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은행에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고객을 상대로 펀드를 가입시키죠. 수익이 좋다고 해요. 정인과 인성 혼잡은 이 펀드를 삽니다. 근데 그 펀드가 잘 안 된 거예요. 돈을 못 벌었어요. 나쁘게는 돈을 잃었어요. 이제 정편인 혼잡은 아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펀드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정의는요.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수익이 난다고 했잖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역시 도둑놈들이네.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매우 격분합니다. 깊이 실망해요. 그 정인이요. 상관까지 있으면 은행원에게 그 펀드를 가입을 권유했던 은행원에게 따집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봐야 소용없죠? 그러면요. 인성혼잡이 그 난리 치는 정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사람은 참 불의를 못 참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왠지 돈을 안 떼먹을 것 같고 바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느낍니다. 순수하고 신의가 깊을 것 같은 사람. 근데 정인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위주의 순수함이랄까? 내로남불의 경향이 있죠. 아무튼 정의는 세상이 나를 속이면 깊이 실망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왜 이래? 어쩌라고. 돈을 보면 그렇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편인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정편이는 더 혼란스러워요. 정편이는 어떤 때는 됐다가 안 됐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더 속상하죠. 더 갈피를 못 잡죠. 생각이 더 많아져요. 이번엔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정편인 혼잡은요. 그 즉시 현장에서는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오히려 은혜원을 붙들고 따져봐야 뭐해.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 손실을 메꿀 궁리에 더 치중하죠. 편인으로요. 그리고 집에 가갖고요. 나중에 조곤조곤 부하가 나요. 정인으로. 시간차로 정인과 편인을 오가는 거죠. 순간적인 근본적인 순수한 격정, 빡침 이런 거 안 생깁니다. 두고두고 쉽죠. 무식상의 인성 혼잡은 현장에서 진짜 말 못해요. 집에 와서 울그락부르락 억울하죠. 무식상이니까. 내가 바보 같죠. 할 말도 다 못하고 왔으니까 자신이 답답해요. 무식상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인성 혼잡은요. 희망과 실망을 오가는 마음입니다. 정편인은 결과적으로 그런데 편인성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인이 운 안 좋을 때 잘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죠. 편인의 멘트는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 내복에 무슨. 그러면 정편인의 멘트는 될 것도 같고 안 될 기도 같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생각할수록 모르겠네. 머리 복잡하다. 에라 될 대로 되라. 뭐 내가 생각한다고 그 뭐 내 노력만큼 됐어? 안 됐잖아 지금까지. 미련도 있고 근데 혹시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희망도 품습니다. 이거 희망 고문 아닌가요? 그쵸? 인성 혼잡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정인이 노는 곳은 문서화해서 내 돈이 보호되는 장치가 있는 곳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편인은 반쪽 문서로 눈치 보면서 적응하려는 사람이고 정편인 혼잡은 그거 두 개 다 아는 사람이니까 뭐 인간적으로 되게 알아서 잘 처신을 해요. 굽힐 때 굽히고 고개를 이렇게 들 때 쳐들 때 쳐들고 그 상황을 정확히 알죠. 비위도 잘 맞추고 분위기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원만해 보이고 인상도 분위기도 좀 좋습니다. 사람이 부드럽고 수용적이고요. 친절해요. 인상도 거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사람 보면 웃습니다. 자기의 편인성을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인성혼잡, 정편인이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무례한 모습을 보인다면요. 당신을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적대적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사인입니다. 엔간에서는 절대 정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걸 표내지 않습니다. 인성혼잡들은 시골 동창을 만나면 소탈하게 격 없이 대하고요. 사교적인 부자 친구를 만나면 그런 가면을 바로 바꿔 쓸 수 있는 사람이죠.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질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잘난 척해. 막 이래. 근데 일단 좋아 보인다. 눈높이를 맞출 줄 안다. 그러면 이제부터 혼잡 심리에 인성 혼잡 심리에 골치 아픈 상황 좀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가끔 치명적일 때도 있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남의 이야기나 고민, 연애 상담 이런 거 그거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는 물론 친구들의 이성 문제죠. 남자를 사귀는데 그 남자가 뭐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탔다. 그리고 막 갑자기 나타나고 또 잠수를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애가 타죠. 당연히 그렇죠. 주변에서 그 남자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남자가 잠수 타면 편인이 발동합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 잠수 탈 일이 있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헤어지라고 해요. 걔는 너 안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 여자는요 반론을 펴요. 변호하는 거죠. 어떤 추운 겨울밤에 뭐 자기도 추우면서 나에게 옷을 벗어줬어. 그 남자는 진심이 있는 거야 나에게. 그리고 나랑 결혼하고 싶어도 자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를 놓아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막 그런 소설까지 써버리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가 그 남자의 뭐 돌아서는 나를 보는 슬픈 눈빛과 쓸쓸한 뒷모습을 안 봐서 그래. 내가 아플 때 있잖아. 집안 중요 대소사도 물리치고 나에게 달려온 사람이야. 막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건 내가 자기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어? 막 이렇게. 아이고, 남자들이, 아니, 인간이 얼마나 숭악한 물건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어쩐지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남들은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체 하는 건가? 결국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식상까지 있으면 다 퍼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끝까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정편인 혼잡은요, 끝까지 혹은 사랑하는 동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정편인은 결국 편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안전하고 정확해요. 인성 혼잡은 결국 편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일단 해라.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요, 정편인 혼잡은 심리적으로 편하게 살려면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회 경제적인 입장에서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어차피 후회할 거라면 하고 후회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개인적인 상담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작은 건물을 좀 후미진 곳에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건물주죠? 건물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쓸모가 그리 있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입지가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음식점을 한다고 합니다. 큰 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상가예요. 거기에 음식점을 한다고 합니다. 딱 봐도 저는 반대입니다만 섣불리 말하지 못하고 잘 살펴보자, 계획이 뭐냐, 일단 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인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음식점도 찾아가는 추세야. 남들이 안 하는 트렌디한 후식도 할 거고, 유동인구 뭐 3천 명 큰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어떤 내가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어. 한 번 방문하면은 새끼쳐가지고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고객 구조를 만들면 최소한 1년 안에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다녀간 고객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계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주차장 문제도 골목골목이다 보니까 뭐 알아서 여기저기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택가니까 뭐 점심때는 차가 다 빠지거든 막 이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는 안 돼야 반대야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참을 듣다 보니까 이게 설득이 돼요. 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애정지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냉정해야 되는데요. 저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죠. 저도 그 지인이 음식점으로 대박 나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다는 건요, 되는 쪽으로 뭐 하고 되는 조건을 막 찾아서 나열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 입장이나 관계자 입장은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남에게 설명을 구질구질하게 구구절절히 해야 되는 조건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취, 자기 정당성을 막 찾아 헤매는 거. 그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편인 혼잡은 편인이 더 정확해요. 딱 봐서 기다 아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정편인 혼잡은 생각이 나를 망쳐요. 내 판단력을요. 저는 오늘도 동네를 걷습니다. 주택가이다 보니까 온갖 업종이 이 작은 동네 상가에서 명멸하죠. 때로는 저 가게 업종은 도대체 왜 저기에 있는 건지, 무슨 생각으로 저 가게를, 저 업종을 시작한 건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철수하는 음식점도 봤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결정과 판단이 산으로 가는 결과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이런 업종을 이렇게 자기만의 판단을 해서 결국 하긴 했지만 당연히 잘 안 되죠. 일단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되게 논리적으로 기가 막혀요. 진짜 말은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잘. 처음에는 자신도 부정적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주변 상권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생각할수록 장사가 잘 될 것 같더랍니다. 인성 혼잡은요,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 안 돼요. 결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막판에는 웃기는 선택을 해버려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요, 보트를 끌고 산으로 갑니다. 등산 장비를 메고 바다로 가요. 진짜 웃겨요. 인성혼잡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리한 선택을 할 것 같지만요, 때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원래 거듭된 생각으로 골치가 아프니까 돈 계산도 막 대충 해버리는 인성혼잡도 있잖아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운에 맡기자. 인성혼잡이니까 정인으로 될 때도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래, 운에 맡기자, 이런 선택을 한다니까요. 산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도착한 곳이 바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식상이 많으면 더하죠. 가끔 무인성, 식상, 생제, 그런 후회도 많이 합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인성혼잡이에요. 생각이 많아요. 근데 무식상이에요. 그럼 액션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골치 아프게 제거긴만 생각만 부지하게 하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사는 거예요. 답답해 이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일단 저질러나 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만 결과는 장담 못하죠. 편인이니까 결론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런 경우 결정하는 생각은 편인으로 결정하세요. 엉뚱한 선택하지 말고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주유소 하는 사람이에요. 주유소 자리를 더 알아보고 다니다가 엉뚱하게 편의점을 개업한 사람도 봤습니다. 인성혼잡은 초지일관이 잘 안 돼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촉을 믿는 게 낫습니다. 처음 생각이 맞는 거예요. 주유소 전문가가 주유소 해야죠. 등산복을 입고 바다 간 사나이 이야기죠. 오래 못하겠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 나오면 막 찍잖아요. 막판에 고쳐서 틀리는 사람 인성혼잡. 하다못해 시장에서 물을 고르는데 고르고 골라요. 근데 속에 바람이 들었어요. 처음 고른 게 좋아요. 가게 자리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선택의 순간에 처음 생각이 맞습니다. 딱 봐도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 객관적인 거, 남에게 설명이 구차하게 길어지지 않을 만한 거, 편인이죠? 냉정함, 객관성, 그 촉, 이런 거요. 차라리 그게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답니다. 구조에 따라서 정인과 편인이 있다면 그 좀 다르겠죠.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편인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슬픈 일을 당하면 정인은 충분히 슬퍼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두지 않아요. 근데 편인은 깊이 두는 삐진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오래 간직합니다. 근데 정편인 혼잡은 더 대박이에요. 정인으로 받아들인 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안 괜찮은 거죠. 편인인 거예요. 진짜 오래 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채로 다들 괜찮은 줄 알죠? 자기 혼자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사람. 근데 골 때린다니까요. 인성혼잡이 더 치명적이다. 편인보다. 그래도 인성혼잡은 정인은 있잖아요. 정인으로 마무리해 안 슬프잖아요. 그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종교나 다른 것에 힘을 빌려야 하죠. 이런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사주 놓고 이런 마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저런 마음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요. 자기 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달리고 머리 복잡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일단 몰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식신이 도식되니까 몸도 마음도 아파요. 식상 혼잡이든 관성 혼잡이든 인성 혼잡이든 다 그래요.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식상은 식신으로, 관성 혼잡은 정관으로, 인성 혼잡은 정인으로.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인성혼잡이에요. 인성은 사람의 마음이고 드러나지 않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마치 정인인 듯 사회생활을 하지만 실은 편인적인 개인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관을 대하던 정인으로 잘 살다가 편인으로 정관도 의심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안 행복해요. 뭐 고민하고 좌불안석. 정인으로 정관을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 또 편인이 발동하면 인성적인 혼란이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남편이 돈은 주는데 내 마음 몰라줘서 나는 외롭다. 직장은 또 잘 다니면 돈은 준다. 난 사명감은 없다. 돈 때문에 다닌다. 돈 때문에 남편이랑 산다. 또 친구랑 뭐 히히덕거리고 집에 오는 길에 속은 허전하다. 안 채워져요. 결론적으로. 인성혼잡은. 진짜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이불킥을 했다가 잠수도 탔다가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몰라. 얼핏 보면 무인성, 식상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그 원인은 반대입니다. 없어서 혹은 너무 많아서 똑같아 보여요. 예측 불가 변덕쟁이. 이런 사람의 개운법은요. 일단 작정하고 편인으로 세상을 작정하고 상대하면 되죠. 나 편인이야. 정인 없거든. 그러면서 늘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죠. 순일하게 그냥 삐딱선 타면 되는 겁니다. 정인은 숨겨두고 아니면 순일하게 정인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면 됩니다. 편인을 숨겨두고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좀 고급진 개운법은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지금 내 관성에 대한 불만과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그 자기 사주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객관성이죠. 정편인 혼잡의 마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런 성향이구나. 거창하게는 자기 성찰이고 소박하게는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인성 혼잡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이해했다가 미워했다가 부정과 긍정을 오가다가 변덕을 부렸다가 불안감, 분노, 자기 반성 그러면서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없는 자기 비하에 빠지죠. 또 현실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잖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인생에서 확실한 게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사회적인 면에서 되게 수동적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마음 공부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 철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이겠죠? 자의로는. 인성혼잡도 다양하지만 두루뭉술하게 크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인성혼잡도 일주마다 그리고 12운성적인 본성도 다릅니다. 빠진 글자, 무관성이라든지 또 재성이 인성에 콱 끼어 있다든지 그러면 다르겠죠? 그래도 어쨌든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지만 인성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개의 인성이니까요.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